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보통 50대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요. 요즘 골 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골 감소증이 심해지면 골다공증이 되는데 노출이 많은 여름을 맞아서 무리하게 한 다이어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불러온 골다공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골 감소증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궁금한데요. 골 감소증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은 뼈의 구성 성분이 소실이 되면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약해지는 병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골량이 적어진 상태만을 지칭했지만 이제는 적은 골량과 더불어서 뼈 자체의 질적 저하로 전체 뼈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골절의 위험이 높은 상태까지 이제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골밀도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성인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인 T값으로 표시하는데 T값이 마이너스 2.5 미만인 경우를 골다공증,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 감소증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20대 골다공증 환자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네.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예, 엄밀히 얘기하면 골다공증이라는 단어는 보통 폐경기 이후나 노인들에게서만 적용을 하고요. 네. 젊은 여성에서는 골 감소증이나 혹은 연령 기대치 이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인 연령대의 골량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20, 30대 젊은 여성에서 이러한 골 감소증은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에서는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골 감소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이런 젊은 여성들이 골 감소증이 증가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체중 때문인데요. 체중은 젊은 여성들의 뼈 건강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하 지방이 뼈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 인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폐경 후 골다공증이 급증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 즉 저체중일 때는 피하지방 부족으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시도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칼슘과 단백질의 섭취가 줄게 돼서 이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내분비 이상을 초래하면서 골다공증도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 섭취 부족이 문제입니다. 골 감소증과 골 다공증은 뼈에 든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발생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칼슘 권장량의 한 3분의 2 정도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지방, 고칼슘 우유를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30% 정도 되는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데도 젊은 여성들은 살찌는 것을 겁내서 이런 유제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칼슘 배설을 촉진해서 체내 칼슘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흡연은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해서 골 감소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비타민 D는 뼈를 또 구성하는 칼슘과 인해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실내 활동이 부족하면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의 체내 합성이 줄게 돼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운동은 골세포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이는데 젊은 여성들은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은 것도 우리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골밀도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네. 최고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개 골량 자체는 30세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한 5년마다 2% 정도씩 감소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약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20, 30대 뼈가 최고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최대 골량이 많았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후 골소실이 비슷한 속도로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은 아주 젊을 때부터 최대 골량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겠고요. 골소실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더 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없어진 뼈는 다시 본래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겠죠. 20, 30대의 최대 골량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면 골량이 떨어지기 전 최대 골량을 높여놓을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여성들 중에서도 생리불순이 있거나 조기 폐경, 부모에게 골다공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골량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섭취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성인 기준에서 하루 한 1000mg, 18세 미만 청소년이랑 50세 이상 성인에서는 하루에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이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당 및 카제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또 잔멸치나 뱅어포, 물미역 같은 생선이나 해조류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칼슘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데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등이 있고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형성되기도 합니다.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칼슘과 단백질의 섭취가 적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채식을 선호하신다면 해초류나 두유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적당량 계속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좋겠군요.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을 맞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번 낮아진 골밀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완전한 복구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마른 몸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